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님 1609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화면이 깜깜하게 좀 보이는데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네. 저만 그렇게 보이나요? 이게 컴퓨터 설정이 그런 건지 뭐 일단 요 상태에서 하겠습니다. 예, 오늘 놓아버림이죠. 오늘도 놓아버림을. 네, 오늘도 놓아버림. 네, 50 오늘 감정의 해부학 53페이지예요. 중간에 할 차례거든요. 네. 볼게요. 중간에 따라서 마음은 여기서 볼게요. 네. 따라서 마음은 일종의 생존 기제이며 생존 방법으로 주로 감정을 사용한다. 생존 기제고 감정이 또 생존 기제를 생존 방법으로 감정을 주로 쓰는 거예요. 생존 방법으로 감정을 쓴다. 생각은 감정이 불러일으키는 것이어서 결국 생각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감정이 올라오는 거를 해석하는 게 생각이잖아요. 근데 결국 감정이 생각의 약침과도 같게 된다. 그래서 수천 가지, 수백만 가지의 생각을 단 하나의 감정으로 화해, 대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많은 생각을 하나의 감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두려움 감정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있어요. 회피하는 거, 억압하는 거, 저 사람 탓하는 거, 뭐 여러 가지로 할 게 굉장히 많죠. 한 가지 감정에서. 그래서 제일 근원의 뿌리에는 씨앗이 하나고 줄기가 쭉 올라가다가 가지가 뻗쳐지잖아요. 거기서 또 잔가지들이 뻗쳐 나오면서 열매와 나뭇잎들이 엄청나게 많이 뻗어져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음, 그래서 신념은 하나, 그 다음에 느낌은 두 개, 가지가 두 개로 딱 뻗어오면서 좋다, 나쁘다. 거기에서 8가지로 갈리는 거죠. 8가지 감정이 있는데, 거기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수백만 가지의 생각을 단 하나의 감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감정이 어떠한 건지, 그 감정이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의 근원적인 씨앗을 찾아서 재맥락을 하잖아요. 그럼 신기하게도 겉에서 느껴지는 어떤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 그래서 감정은 정신 과정보다 근본적이고 원시적이다. 감정은 정신 과정보다도 근본적으로 끼고 원시적이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이고 원시적이다. 감정은요. 그래서 어, 동물? 동물적인 어떤 그런 행동들을 할 때 감정이 일어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성은 이성적인 거, 감정적인 게 있어요. 이성은 마음이 감정적 목격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다. 이성적인 것은 마음이 감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이성적인 것을 쓰고 있다. 그래서 지적 능력을 통해서 이성이 사용되면, 지적 능력을 통해서 이성이 사용되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근본 감정은 대개 무의식적으로 작용하거나 최소한 자각하지는 못하는 상태로 있다. 바탕에 깔려 있는 감정을 잊거나 무시하거나 느끼지 못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행동의 이유를 지각하지 못하고 대신 갑자기 그런 듯이 이유를 지어낸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감정은 되게 무의식적으로만 작용이 된다는 거죠. 완전 근본적인 두려움은 무의식 중에 왜 어릴 때 제일 오래된 것에 벌써 생겨난 거예요. 그런 감정이 생겨났는데 그 감정에서 그 감정이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두려워서 하고 있던 패턴들이 있어요. 두려워서 엄마를 뭔가 두려움은 엄마의 관심이 빼앗길까 봐 근본적인 두려움을 잘 보셔야 돼요. 두려움은 내가 죽을까 봐 생존하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 생존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 생존은 어릴 때 엄마가 아이들에게 생명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쪼끔만 딴 뭐 오빠나 남동생한테 관심을 갖고 뭔가 그랬을 때 엄마가 뭔가 불행해 보이고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보일 때 나는 불안한 거예요. 내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모든 것들을 보고 거기에 결정이 되면서 그래서 엄마가 잘못되면 안 되고 엄마가 불행해 보여도 안 되고 뭐가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생겨난 것들의 습관적인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습관적인 패턴이 막 있죠. 어 말썽 부려서 엄마의 관심을 끄는 거. 사고 치면서 뭔가를 관심을 끄는 게 '어 엄마가 관심을 갖고 있네.'라고 하면서 습관이 '어 이거 봐, 이거 봐. 어머.' 그러면서 관심을 갖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아프면서 엄마가 관심을 안 갖다가 어머머머 얘 아프다고 놀라서 하는 어떤 그런 모습에서도 관심을 갖는 거에 요렇게 하면 에고는요, 무조건 에고는 주의를 끌고 오는 거예요. 에고는 주의를 끌고 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주의를 끌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아파서 끌고 오든 잘해서 칭찬받으면서 끌고 오든지 막 떼기장 쳐서 끌고 오든지 어쨌든 주의를 끌고 오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인 거죠. 굉장히 그게 핵심적인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에고가 엄마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거. 엄마의 관심. 그러다 보면 그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학교 선생님의 관심을 끌고 그다음에는 또 남편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거. 그 나의 행동 패턴을 음 근본적인 감정 두려움에서 나온 무의식적인 행동 패턴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건지를 잘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잘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들 관심을 어떻게 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아파서 말썽 부려서 잘해서 큰 틀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소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소한 것도 막 제가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인제 알레르기가 건조하고 좀 막 그렇거든요. 그러면 다른 거에는 또 좀 별로 반응을 안 하는데 뭐 벅벅 자다가 벅벅 긁을 때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럼 제가 깨 가지고 얘기해요. "자기 긁더라,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인제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네? 그러면 이제 막 자꾸 긁는 게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척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도와주는 거예요. 아는 척하는 거보다 안 하는 게 더 도와주는 건데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어떤 습관적인 게 어떤 것인지를 한번 잘 보세요. 좋은 거는 괜찮아요. 사회적으로 여러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하는데 좋은 어떤 습관이 가져진 거는 괜찮거든요. 근데 안 좋은 상태로 사람들에게 관심 끌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사회생활 하는데 정말 마이너스, 나 자신한테도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어떤 나는 습관적인 것이 있는지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감정은 되게 무의식적으로 작용하거나 최소한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자각하지 못해요. 근데 공부를 하면 '아 이런 패턴이 관심 받으려고 어릴 때 생겼던 거구나.'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말을 좀 안 듣긴 하지만 대놓고 말을 듣지 안 듣지는 않고 어쨌든 잘하면서 관심을 끌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습관이 잡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또 있나 좋은 거는 괜찮은데 안 좋은 상태에서 관심을 끌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스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한 3-4 주 3주 전이었나요? 그때도 고관절이 아파서 아픈 거였죠. 아픈데 애들이 관심을 가져. 엄마." 하면서 큰일 난 거예요. 엄마 하고 관심을 가져 주더니 그러더니 또 아우 담까지 들어요, 다 모여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인제 "야 이거 아픈 거로 이렇게 했다가는 야 인제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드는데 한 번 아팠다가는 회복되는 게 젊을 때하고 완전히 틀리잖아요, 어릴 때하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했더니 엄마의 하는 패턴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 그게 인제 엄마도 관심받기 위해서 아프셨을 거예요. 링겔을 맞으면서 1 시간 2 시간 왔다 갔다 하면서 붙들고 있고 2 시간 넘게 있었던 그 시간이 좋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받으려고 했던 그런 것들.
그래서 아프죠. 근데 마음이 먼저잖아요. 마음이 먼저인 거예요. 아픈 거. 일어난 현상은 씨앗이 먼저고, 씨앗과 뿌리가 먼저고, 나중에 열매는 뒤에 일어나잖아요. 아픈 것도 결과, 뒤에 일어난 거고요. 부자, 돈, 모든 것들이 일어난 거는 그 전에, 이전에 내가 보낸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보낸 에너지가 내가 어떤 것을 보냈느냐, 관심받기 위해서 했더니, 이게 괜찮아. 써먹어졌어.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 가지고 장난쳐도 될 거는 아닌데,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인 거, 자각이 안 돼서 이게 장난치는지, 이 에고의 장난인지조차도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공부를 하면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왜 이러는지. 기침하는 거, 걸어 다니는데 막 소리 내고 다니는 거, 뭔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예, 연결이 다 돼 있어요. 그냥 사소한 거 그냥 하나하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불안할 때 더 그래요. 불안할 때 그런 행동 패턴들이 더 나와요. 불안할 때. 그러니까 내가 이런 행동 패턴이 있을 때 뭔가 불안한 조짐이 있구나. 왜 불안하지? 왜 두려움이 또 올라오지? 왜 불안할까? 이제 그거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어, 이유를 알게 되면 스탑이 되게 되는 거죠. 내면으로 들어가서 더 이렇게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탕에 깔려있는 감정을 잊거나 바탕에 깔려있는 감정도 잊어버리고, 어, 무시하거나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 최근에 미팅을 하신 분들이 한 세 분 정도가 감정을 안 보는 거예요. 감정을 모르겠다. 감정을 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안 보니까 그냥 감정을 안 봐도 이건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다 들으시겠죠. 때가 되면 들으실 것 같아요. 자신이 하는 행동의 이유를 자각하지 못하고 대신 갖가지 그럴듯한 이유, 핑계, 핑계인지 몰라요. 합리화, 합리화 시킬 수 있는 것. 내 근본적인 어떤 두려움이 제일 큰 거잖아요. 그걸 봐야 되는데 합리적인 이유를 갖다 대는 거죠. 이것 정도도 알아차리면 엄청 좋죠. 합리적인 이유, 핑계, 어떤 상황 설정, 이런 것들. 그거는 근원의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듯한 이유를 지어내고 사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행동의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하는 행동의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의식, 나의 에너지를 내가 모르는 게 무의식이에요. 무의식 속에서의 행동 패턴들이 있는데 이 부하의식이라는 이 수업은 무의식, 나도 모르는 내 행동 패턴이 이 결과가 왜 나왔으며 왜 이런 무의식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그대로, 네, 알아차리고 공부하는 거, 나를 알아가는 거. 그게 부하 의식이라는 거예요. 나를 알아가는 게. 그래서, 성공하고 싶은 것도, 성공을 하는 것도 나고요. 부자가 되는 것도 나고요. 행복해지는 것도 나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행복한지, 고통스러운지, 내가 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성공은 하겠다 하는데 왜 결과가 안 나타나는지, 돈은 많이 벌고 싶은데 돈이 왜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안 들어오는지, 모든 것들은 나로부터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알아야 하는 거 엄청 중요한 거죠. 근데 나를 모른다라는 사실 참 아이러니한 사실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를 일단 누가 뭐 남편이 부인이 그거 다 필요 없고 일단은 내가 어떻게 그리고 또 이런 부인을 만나게 된 거, 이런 남편을 만나게 된 거, 이런 환경을 만나게 된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냥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볼게요. 어떤 행동이든 그 이면에 깔려 있는 감정적인 목표가 의식에 떠오르게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어떤 행동을 하면서 이면에는 나의 그 감정적인 목표가
목표가 있어요. 그 의식에 떠오를 수 있게 하는 거. 무의식적이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걸 모르면 나를 바꾸지를 못하잖아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보고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면은 계속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어, 바꿀 수 있고 볼 수 있는 게 내가 떠오를 수 있는 거. 내가 왜 그러는지 수면 위에 떠오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 때문에 그렇지? 무엇 때문에? 라는 질문을 사용하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래서 부화의식 시간에서 선생님께서는 왜? 왜 그랬지? 또 왜? 왜 그랬지? 왜? 왜가 3번에서 5번 하면 원인을 알게 된다고. 왜? 기억이 안 나면 그냥 두시면 돼요. 그냥 두시면 다시 저절로 떠올라요. 그냥 떠오르겠지 하고 놔두면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라는 질문을 사용하는 것인데 답이 나올 때마다 그에 대해 또다시 무엇 때문에라고 질문을 하며 한 번 질문하고 또 2번을 또 질문하는 거예요. 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왜 그랬을까? 왜 그렇지? 왜?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에서 근본 감정이 드러날 때까지 반복을 하라는 거죠. 근본적인 감정이 밑에 깔려 있는 거는 정해져 있어요. 두려움,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건 깔려 있는데 진짜 이거는 답을 알려주셨어요. 처음부터 1번 해답은 두려움, 두려움이다라고 해서 처음부터 알려주셨거든요. 답은 알려주셨는데 내가 아 그래 두려움 때문에 그렇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와닿지가 않죠. 맥락이 에너지가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에너지가 바뀌어야 되는데 에너지가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 내가 진짜 '아 내가 두려워서 그랬구나.' 하고 내가 '아' 하고 깨달음,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거든요. '아' 하고 하면서 깨달음이 있는데 그 깨달음이 있을 때는 에너지가 바뀌죠. 맥락이 바뀌어요. 하던 것을 또 스탑을 하게 되고 하던 것이 스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근본 감정이 드러날 때까지 반복을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문답이 이어질 수가 있다. 새로 벤츠 승용차를 사고 싶은 남자가 있다. 남자의 마음은 가진 논리적 이유를 대지만 사실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바람이다. 그래서 남자는 자문한다. 무엇 때문에 벤츠가 갖고 싶은 걸까? 무엇 때문에 벤츠를 갖고 싶은 걸까? 사회적 지위와 안정, 존경, 확실한 성공의 상징 같은 것을 얻고 싶은 거지. 다시 묻는다. 무엇 때문에 지위를 원하는 걸까? 무엇 때문에 하고 한 번 나왔어요. 그쵸? 성공의 상징. 그쵸? 사회적 지위, 인정, 존경받고 확실한 성공의 상징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또 무엇 때문에 또 자 인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은 거지 내가 뭔가 성공하기 사회적 지위에서 성공하고 싶은 거는 내가 성공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타인들에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또 위에 표면에서 한꺼풀 베껴 버리니까 그 밑에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존경을 확실하게 받으려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묻는다. 확실하게 존경을 받고 싶지만 무엇 때문에 또 존경과 인정을 원하는 걸까? 나는 인정받고 싶어. 왜? 왜 그러는 거죠? 왜 존경받고 싶지? 왜 존경받고 싶을까? 이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면 어 안전하다는 느낌을 얻고 싶은 거예요. 존경과 인정을 받으면 내가 안전하다는 거 좀 느낌을 받은 건데 무엇 때문에 안전을 원하는 걸까? 그 안전을 원하는 거는 안전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무엇 때문에 그럴까?"라고 물어보니까 행복을 느끼고 싶어서. 행복을 느끼고 싶다는 건 지금 현재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또 "무엇 때문에?" 라는 질문을 계속하면
불안감과 불쾌감, 성취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결핍감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모든 행동이나 욕망에서 드러나는 사실은 어떤 감정을 성취하는 것이 기본 목표라는 점이 기본 목표라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감정이 성취하려는 것. 기본 목표는 욕망, 바란 마음이 있어요. 행동하는 거는 왜?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되어야지 나는 안전할 거야. 이렇게 존경받아야지 나는 안전하고 내가 성공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에이 이 남자를 못 믿고 살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돈이 들어왔어요. '돈을 벌어야 내가 부모님한테도 인정받고 아이들한테도 인정받고 남편한테도 인정을 받겠구나.'라는 걸 돈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다가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하다가 안간힘을 쓰니까 막 열심히 8 년은 하다가 쫙 제가 인제 미끄러져서 무기력한 상태가 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참 운이 좋게도 부하의식이라는 이 수업을 만나게 되면서 제가 '아 내가 왜 이랬었는지 돈에 대한 용서가 다 더 일어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더 용서가 일어나야 돼. 돈에 대한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을 인제 용서가 일어나야죠. 예. 용서가 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계속 부정적인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 "무엇 때문에?"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원하는 행복을 느끼고 싶고 불안하고 질문을 계속하면 불안감과 불행감, 성취하지 못해서 오는 결핍감, 그쵸? 성취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에 합리와 핑계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왜? 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찾아 내려가야 되는 거죠. '나는 왜 돈을 많이 잘 벌고 싶은데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을까? 왜 그렇지?' 밑으로 가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면 잘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거는 잘 되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돈에 대한 믿음이 안 좋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잘 봐야 돼요. 돈에 대한 믿음, 돈에 대한 안 좋은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엄마가 했던 말, 그다음에 기억하는 말, 그다음에 어떤 것을 듣고 어떤 걸 눈으로 보고 어떤 것을 경험했느냐를 한번 잘 찾아보세요. 돈에 대한 부정적인 것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핍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데 모든 행동이나 욕망에서 드러나는 사실은 어떤 감정을 성취하는 것이 기본 목표라고 했습니다. 공포를 극복하고 행복을 성취하는 것. 이 외에 다른 목표는 없다. 다른 목표는 없다 그랬어요. 기본 목표는 공포를 극복하고 행복을 성취하려고 하는 거. 공포를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감정은 우리가 생존을 보장해 준다고 믿는 것과 생존을 보장해 주는 것을 믿는 것과 결부해서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 어떻게 해요?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거기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감정 자체는 모든 사람이 끊임없이 안전을 추구하도록 몰아가는 기본적인 공포를 일으키는 원인이다. 기본적인 공포를 일으키는 원인은 감정 자체이다. 감정이 해소가 되어야 타인들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내게 해결이 안 되고 억압을 시켜 놨어. 근데 내가 억압시킨지도 몰라. 회피하고 있어. 회피한지도 몰라. 내가 나를 알아가는데 공부 15년 해도요 제가 얼마 전에 '야 우리 아들을 억압시켰구나.' 그걸 알았잖아요. 그동안에 '나는 아니야. 남편이 그랬을 거야.'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그게 내가 나를 아는 거 '그래 너 그랬잖아.' 그거 아니죠. 내 자신이 내가 어떻게 얼마나 나를 알고 있느냐가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를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부활식 시간이 또 있고요. 오늘은 문경에서 시크릿, 깨달음 시크릿이 있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연락 주세요. 네. 깨달음 시크릿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1박 2 일로 하고요. 또 5월 달에 또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또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은 대구에서 수업이 있습니다. 네, 대구에서 수업이 있고요. 네. 내일 또 6 시에 만나 뵙고요. 네. 시크릿 지금이라도 마음이 바뀌어서 달려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네.